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좀 늦었죠. 일단 뭐 어제 해축은 생각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아까 좀 전에 라이브에서만 공개를 했었죠. 조합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오기는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고, 왜냐면 유튜브에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해서 중배당을 이제 잡았거든요. 원래는 저기 대구를 넣으냐 마느냐 했는데 넣길 잘했다. 넣기 전엔 4.4배, 그리고 넣으니까 6.3배. 생방 보신 분들은 뭘 가져가셔도 적중했을 거다. 뭐 4.4배든 6.3배든 해서 생각대로 전남이 이겨줬고, 좀 마지막에 아슬아슬했지만 뭐 바랬나의 무난한 승리. 그리고 대구가 사실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막판에 골 넣어주면서 어, 깔끔하게, 항상 토요일 낮 경기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뭔가 좀 운이 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해축 좀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축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최대한 좀 불필요한 경기들은 좀 건너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은 뭐 그냥 순서대로 갈게요. 챔피언십 이런 거 따로 없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블랙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번 더비카운. 일단 상성 블랙번이 좋습니다. 최근에 뭐 한 6연승하고 있는데 홈에서 어, 일단 뭐 아직 이제야 이제 15경기 거의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승점 차이는 4점입니다. 다만 이제 블랙번이 원정이 좋지 홈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3연승 흐름을 좀 탔습니다. 사우스햄튼 역전을 하고, 그리고 더비카운도 4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찍고 넘어가면 된다. 뭐 상성도 블랙번이 좋고 다 좋은데 그 전에 홈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비카운은, 잠시만요. 그리고 더비카운도 뭐 원정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흐름을 좀 탔기 때문에 예전에 졌던 뭐 경기들도 한 골차 승부도 많았어 가지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헐시티 포츠머스. 자, 포츠머스 꼴찌는 아니구나. 일단 최근에 성적이 안 좋습니다. 지금 3경기 득점이 없고, 헐시티는 그나마 홈에서 최근 뭐 5경기 3승 2무면은 뭐 헐시티 봐야죠, 요거는.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주전기법 부상이라든가 뭐 경고 누적도 있고 공격의 부상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블랙번 블랙번이었습니다. 음, 제가 지금 다른 걸 보고 있었네. 예. 일단 헐시티가 그래도 헐시티도 보면 결정들이 있네요. 뭐 미드필더나 특히 공격의 맥버니가 6골에 4헛인데 공동 득점이거든요, 팀에서. 근데 뭐 포츠머스도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얘네도 공격에 한 명 정도 부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헐시티가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포츠머스의 최근 득점력 때문에, 물론 원정 레스터라든가 좀 잘했던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너무 헐시티 쪽이 너무 좋아서 헐시티 승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미럴 프레스턴. 상성이 많이 좋네, 미럴이 홈에서. 그리고 지금
뭐 승점이 1점 차고 둘 다 상위권에 있긴 한데 미럴이 어쨌든 최근 홈 3연승이잖아요. 지난번 버밍엄한테 0대4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 흐름이 좋고 프레스턴이 지금 홈 원정 포함해서 3연승 중인데 지난번 브로미치전도 한 골 차였고 포츠머스전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미럴도 최근에 뭐 홈에서 3경기 3연승 할 동안 무실점 하긴 했지만 최근 2경기 원정이긴 한데 실점이 좀 많았던 거 생각하면은 무 보고 넘어갑시다. 무. 그 다음 토트넘 맨유. 오늘이 지금 39경기이기 때문에 한 19경기 정도 공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시 반이기 때문에 아마 한 8시 반쯤에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토트넘 맨유 뭐 순위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지금 토트넘이 사실 맨유 상대로 최근에 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홈에서 한 3연승 정도 하고 유로파까지 하면 뭐 그건 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미럴 프레스턴은 결장자를 안 보긴 했는데 프레스턴 쪽이 결장자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수비랑 미드필더에. 근데 미럴도 뭐 최근 부상은 아닌데 주전 키퍼도 부상 중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트넘 맨유는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에서 이제 토트넘이 실점이 2배 이상 앞서기 때문에 토트넘이 좋은 거고, 토트넘이 홈 성적이 좋진 않아요. 원정 무패긴 하지만. 그리고 뭐 기존에 베리발 정도의 추가 부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맨유는 거의 부상이 없고. 근데 토트넘이 코펜하겐 4대0 이긴 것도 그렇고 최근 리그나 이제 리그컵에서 득점이 없었는데 흐름을 한번 찾아올 필요가 있죠. 맨유는 너무 믿었던 맨유였기 때문에 지난번 노팅엄전 이게 아마 이거 하나 뜰리지 않았나? 근데 토트넘 맨유는 아무래도 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흐름상으로는 토트넘 프렌이긴 합니다. 홈이라서. 근데 굳이 갈 이유는 없다. 뭐 그랬다가 다시 또 맨유가 뭐 최근에 리버풀 이긴 것처럼 이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일정이 맨유보다 더 빡셉니다. 그래서 프렌도 보지 말고 그냥 넘기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조합은 한 8시 반까지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로나 알라베스 가도록 할게요. 지로나가 지금 꼴찌입니다. 알라베스가 물론 에스파뇰도 잡으면서 최근 리그컵 포함 연승 중이긴 한데 알라베스도 원정에서 최근에 득점이 좀 저조하다 보니 홈의 지로나라면 그래도 지난번 헤타페전 골도 넣었고 오비에도전 좀 아쉽게 비기긴 했는데 뭔가 이제 최근에 바르샤나 빌바오전도 그렇고 이긴 적은 거의 별로 없지만 생각보다 쉽게 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알라베스가 당연히 승점도 2배 차이고 뭐 실점도 훨씬 적긴 한데 득점 차이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이제 뭐 기존의 부상자들 빼고는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알라베스 쪽이 루카스 모에가 이제 공격에서 2골 넣고 있는데 퇴장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로나 승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로나가 정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상성은 아까 안 봤나? 상성은 오히려 최근에 홈에서 졌고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20년도 이후에 전적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모칼리알리. 오늘은 7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코모 요새 너무 잘합니다. 볼로냐 원정 딱 한 번 졌을 거예요. 최근 나폴리 원정도 비겼고. 자, 칼리알리를 얘기하자면 뭐 득실도 당연히 코모한테 밀리고 또 코모가 홈에서 무패란 말이죠. 배당만 보면은 솔직히 메리트 없긴 합니다. 근데 코모가
뭐 지금 부상자도 크게 없고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뭐 칼리알리가 최근에 원정에서 좀 선방하긴 했죠. 레체, 우디네세, 그 엘라스 베로나. 근데 지난번 이제 무득점을 했고 코모가 홈에서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잘해요. 뭐 가까스로 뭐 1대0으로 이겼던 경우가 없고 제누아전 빼고 크레모네 빼고는 이겼던 경기들 다 이제 다득점. 뭐 유벤 라치오 상대로도 2골씩 넣었기 때문에 이건 코모 승 봐야 된다. 다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했을 때 칼리알리도 그래도 원정 득점이 좀 있었거든요. 우디네세, 레체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코모가 예전에 크레모네나 제노아한테 비겼던 거 생각하면은 배당 대비는 메리트 없어요. 코모가 이길 확률이 크긴 하지만. 그래서 배당만 보고 간다면은 뭐 이길 확률이 높지만 의외로 별로일 수도 있다. 왜냐면 강팀 상대로는 뭐 이겼고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도 이겼지만 결국 실점을 했기 때문에 칼리알리가 만약에 득점을 하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좀 빡셀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인까지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레체 엘라스 가도록 할게요. 자, 레체 같은 경우 엘라스 베로나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는 없죠. 승점 4점. 득실도 뭐 조금씩 앞서 있기는 하지만 엘라스가 레체가 아직 그 엘라스도 마찬가지고 홈에서 승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엘라스는 또 원정에서 이제 승리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승리 없고 원정 승리 없는 팀의 싸움입니다. 둘 다 큰 이제 뭐 엘라스가 이제 미드필더에 부상이 한 명 정도 최근에 당해서 뭐 그거 생각하면 레체가 약 우세긴 한데 레체가 요새 나름 괜찮아요. 뭐 피오렌티나 원정도 잡았고 홈에서 나폴리도 한 골 차였고 해서 홈의 레체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엘라스가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레체는 그래도 2승이나 했지만 엘라스는 이제 5무 5패로 아직도 1승이 없습니다. 피오렌티나랑. 그래서 아직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이밍상 이겨줘야 되지만 물론 3경기 연속 다 골을 넣고 있긴 해요. 인테르전, 코모전 그리고 뭐 칼리알리전까지 해서 레체가 그래도 흐름상은 좀 유리한 건 맞는데 그 전에 나폴리, 사스올로 무득점, 뭐 AC 밀란 뭔가 이것도 홈이 좀 좋을 수는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 뭐 압도적으로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레체가 연승하는 그림이 안 보인다. 지난 피오렌티나전 이겼기 때문에 뭔가 엘라스의 첫 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경기는 뭐 무가기도 애매해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흐름대로 레체가 이기면 좀 그렇고 엘라스 프렌도 배당이 별로고 해서 전 패스합니다. 레버쿠젠 하이덴하임. 자, 일단 상성은 일단 2번 다 홈에서 이겼고 뭐 당연히 레버쿠젠이 좋죠. 이것도 보면은 뭐 승점도 그렇고 득실도 그렇고 뭐 비빌 수가 없어야 하이덴하임은 꼴찌라서 뭐 그렇다고 홈에서 성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일한 전패입니다. 원정 전패 하이덴하임. 그리고 뭐 기존 부상자들 외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레버쿠젠. 하이덴하임도 그런 것 같고 해서 지금 벤피카 원정을 다녀왔다는 것 빼고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최근에 뭐 득점을 아주 폭발적으로 많이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난 뮌헨전 오랜만에 진 거긴 하지만 그 전에 경기들 보면은 꾸준하게 성적이 좋았어가지고 요거는 원정 갔다 온 레버쿠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벤피카전도 이겼고 최근에 뭐 파도보른 원정도 좀 힘겹게 연장 가서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홈의 레버쿠젠은 최근엔 그래도 꾸준하게 성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 걸리는 건 이제 일정이죠. 일정 말고는 걸릴 게 없다. 그래서 레버쿠젠 승. 근데 이것도 냉정하게 보면 원정까지 갔다 온 레버쿠젠인데 조금 빡셀 수 있다. 배당 대비
하이덴하임이 그렇다고 뭐 무조건 대패만 한 게 아니었고 슈투트도 한 골, 라이프치히전 원정 2골, 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당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레버쿠젠이 우세합니다. 그다음 유니온 베를린하고 미넨. 자, 미넨은 제가 볼 땐 부러질 때까지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면 무승부조차 없이 지금 연승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홈에서 유니온 베를린이 미넨 상대로 한 3번 정도 비겼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는 지금의 미넨을 막기에는 좀 빡세요. 왜냐면 9승 무패에 유일하게 30점대의 득점, 실점도 4실점밖에 안 하고, 뭐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나름 1패밖에 없고 잘하긴 하지만 뭐 미넨이 그렇다고 결장이 크게 맞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파리 원정을 갔다 왔지만 아까 레버쿠젠보다 하루 일찍 치러진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무승부 없이 모든 경기 다 이겼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온 베를린이 최근에 뭐 홈에서 나름 선방하고 있죠. 호펜하임전 이후에 뭐 함부르크, 메넨글라, 뭐 아르미니, 프라이까지. 득점력 생각하면은 사실 이건 미넨 갈 수밖에 없다. 미넨 승부입니다. 다만 살짝 좀 불안한 게 원정이고, 원정에서 리그를 봤을 때 뭐 컵 대회라든가 뭐 호펜하임이나 아우크, 최근에 쾰른 원정도 실점을 했었고, 유니온 베를린이 나름 이제 홈에서는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뭐 첫 경기 슈투트도 잡았었고, 그래서 마인을 볼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의외로 홈에서 그 호펜하임전 빼면은 실점이 적었기 때문에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해요. 미넨도 워낙 실점이 적어서. 그래서 오히려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어느 번 건드릴 이유가 없다. 미넨이 언제 또 골을 많이 넣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미넨 승 보고, 아무리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잘한다고는 하지만 미넨의 최근 득점력 봤을 때는 그래도 마엔까지는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펜하임 라이프치. 자, 호펜 대 라이프치는 일단 뭐 상성은 뭐 거의 반반 느낌? 최근에 살짝 호펜하임 우세인데,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프치하고 비교했을 때 승점이 6점 차긴 한데 상위권입니다. 6위. 라이프치 2위고, 뭐 득점도 거의 비슷하고 실점이 조금 많아서 차이가 있는데, 다만 이제 호펜하임은 원정 무패팀인데 홈에서는 1승 3패로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결장자가 크게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둘 다 뭐 특히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요새 너무 잘해가지고 미넨전 0대6 패배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지고 있거든요. 무승부도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엔 슈투트, 뭐 아우크 뭐 다 다득점으로 이겼고, 얘네가 그렇다고 뭐 유로파나 뭐 챔스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호펜하임도 지난 볼프스 3대2승, 최근 하이덴하임. 그래서 최근 리그 경기로 보면 3경기 연속 다 3득점 이상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3.5 주더라도 오버 가는 게 맞다. 왜냐면 그래도 이 경기는 라이프치가 좀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뭐 오버 보고 라이프 승부 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배당은 라이프 승이 좀 더 높긴 합니다. 떨어지더라도. 근데 뭔가 호펜하임이 최근에 너무 다득점을 하다 보니 뭐 그전에는 뭐 1대4, 1대3 이런 스코어도 있긴 한데 레버쿠젠을 원정 한번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들어간다면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나. 자, 함부르크 도르트문트. 자,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도르트문트하고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승 2무 1패로 뭐 성적도 좋고 한데, 뭐 나름 득실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일단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도 성적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 함부르크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쾰른전 2명 퇴장당했습니다. 물론 공격의 비중이 한 명은 너무 낮긴 해요. 거의 출전을 안 했어가지고. 근데 도르트문트도 딱히 부상이 없고 뭐 일정이 맨시티 원정 갔다 온 것 빼고는 크게 불리한 게 없다. 왜냐면 요새 잘하잖아요. 뮌헨전 빼고는 뭐 진 적도 없었고. 근데 아우쿠전 한 골 차였고 최근에 쾰른전도 홈에서 한 골 차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득점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함부르크 뭐 2명 퇴장 당했다고는 하지만 2부에서 올라온 것 치고는 나름 쉽게 안 지거든요. 라이프치히 원정도 한 골 차. 쾰른전은 사실 퇴장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먹힌 거라서 사실 한 골 차로 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4대0 대승이라든가 마인츠 상대로 요거는 배당 보고 접근을 해야 된다. 반대로 함부르크 쪽으로 배당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도르트문트는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합니다. 굳이 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함부르크 프렌 가기에는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우세하다 봐요. 일정만 아니면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성은 최근 뭐 경기가 없어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미들즈하고 이제 버밍엄. 이 챔피언십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들즈 최근 버밍엄 상대로 연승 중. 그리고 순위도 더 높고 뭐 승점이 5점 차로 앞서 있긴 하지만 득점은 버밍엄이 더 좋아요. 실점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득실 차이는 없고. 자, 미들즈가 홈에 무패거든요. 버밍엄이 이제 원정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데 지난번 이제 미들즈는 레스터랑 비길 때 수비 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도 좀 힘겹게 이기거나 비겼던 경기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3경기 동안 승리 없다 보니 오히려 버밍엄이 홈이긴 한데 2경기 연속 4대0으로 이겨가지고 분위기를 좀 타지 않았나. 그래서 배당도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받았죠. 비슷하게.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미들즈가 홈이니까 무패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버밍엄이 지난번 4대0 4대0 대승을 거둬가지고 뭐 예전 원정이었으면 무득점도 많고 질 각이 보일 텐데 그래도 요거는 미들즈 승부 봐야 된다. 저는 건드리진 않을게요. 좀 애매하다. 미들즈 승을 가자니 무가 걸리고 그렇다고 단독 무 가자니 버밍엄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원정의 버밍엄이라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노리치 레스터. 자, 노리치가 지금 순위가 상당히 낮죠. 이긴 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2달 넘었고 홈에서는 지금 단 한 번도 비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전패예요, 전패. 항상 얘기하지만 노리치 이런 경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레스터가 득실도 더 좋고 홈에서 6패 꼴찌입니다. 꼴찌. 그리고 결장도 중간중간 있죠. 미드필더 특히 수비 쪽이 뭔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레스터는 주전키퍼가 부상 빼고는 최근에 달라진 게 없거든요. 뭐 지난번 미들즈하고 비기긴 했는데 아쉽게 레스터도 요새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3연패도 했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괜히 레스터 갔다가 노리치가 첫 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프렌 받았으면 레스터 프렌을 보려고도 했는데 레스터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이게 더 강한 뭐 팀이거나 유리한 흐름에도 이제 쉽게 선택을 못하는 게 이 챔피언십은 홈발을 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버밍엄도 그랬듯이 홈 원정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홈의 무패 팀들이 원정 가면은 막 못하고 이런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코번트리 정도 되지 않고서는 그런 코번트리도 한번 졌거든요. 그래서
노리치가 아무리 못한다지만 홈이라는 변수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셰필드 유나이티드 퀸즈. 자,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뭐 최근에도 살짝 퀸즈한테 홈에서 밀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3승 11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득실도 당연히 퀸즈한테 밀리고, 셰필드도 홈이 엄청 안 좋아요. 그나마 홈에서 잘했었는데 뭐 부상이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주전 키퍼가 지금 거의 풀로 뛰다가 부상 때문에 한 경기 못 뛴 것 같은데, 둘 다 서로 이제 미드필더나 공격 라인에 큰 결장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퀸즈도 최근에 3연패, 셰필드도 3연패. 셰필드는 그래도 이제 다득점도 했고 그 전에 연승도 했었어가지고 그런데 무승부가 없습니다. 아마 유일한가 무가 없는 게, 아예 무승부가 없어요. 홈 원정 포함해서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블랙번은 한 번이라도 비겼지만, 그래서 이 경기도 갈 이유가 없다.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항상 연승하는 팀이나 특히 연패하는 팀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이길지 몰라요. 근데 둘 다 연패 중이라 뭐 다득점 사이즈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오히려 그런 경기 비겨버리면서 끝날 수도 있어서 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자, 사우스햄튼하고 셰필드 웬지. 자, 오늘 19경기니까 어떻게 딱 챔피언십까지 공개네. 렉섬까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서 자, 사우스햄튼하고 셰필드 웬지. 제가 이제 항상 챔피언십 비중을 많이 안 뒀던 이유가 변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막 좋다고 해서 막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성은 진 적이 없거든요.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다만 이제 최근의 성적들을 보면 셰필드 웬지는 꼴찌입니다. 근데 사우스햄튼도 이제 뭐 하위권인데, 왜 꼴찌냐면 1승 5무인데도 불구하고 꼴찌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왜 승점이 마이너스지 했는데, 이게 얘네가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점이 10 몇 점이 깎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뭔가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자, 사우스햄튼은 그래도 홈이잖아요. 지난번 퀸즈 파크도 이겼고, 뭐 근데 최근에 이겼던 적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리고 셰필드 웬즈도 지금 2경기 연속 무승부 중이라 뭐 재정 상황이 안 좋은데 성적까지 뭐 좋진 않다 보니 쉽게 이 셰필드 웬지 경기도 데려갈 수가 없어요. 사실 사우스햄튼도 배당이 너무 낮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경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건너뛰고 스토크 번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크 코번트리, 번니가 아니고. 자, 2위 1위 싸움이죠. 자, 제가 이제 코번트리를 데려가서 적중 못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렉섬. 그 외에는 다 이겼거든요. 뭐 마엔도 해주고 아주 흐름이 좋은 팀이죠. 그리고 이 챔피언십에서 코번트리가 압도적으로 좋은 게 득점입니다. 득점. 지금 거의 40골 가까이 넣고 있거든요. 39골. 다음으로 득점 많이 하는 게 헐시티, 뭐 브리스톨, 그나마 지금 만나는 스토크. 근데 얘네도 20점대 초반이에요. 거의 17, 18골 차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실점이 뭐 압도적으로 뭐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13골. 다른 팀들하고 큰 차이 없어요. 스토크가 워낙 실점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서 스토크가 한 자릿수 실점이긴 한데 득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결국 득실은 코번트리가 좋다. 그리고 코번트리 뭐 아시다시피 홈이나 원정이나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적이. 그래서 스토크도 홈에서 좋은데 코번트리도 좋다. 둘 다 결장도 크게 없고. 이러면은 흐름상 비길 가능성이 좀 크죠. 왜냐면 스토크도 최근에 3연승, 그리고 홈에서 브로미치전 이후에 지금 4경기 3승 1무로 좋은데 최근 2경기 다득점으로 이겼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코번트리는 지난번 셰필드 유나이티드도 선제골 내주고 역전을 했고, 그러니까 예전에 막 3대0, 4대0, 5대0 이길 때 그 흐름은 아니에요.
요새는 실점도 조금씩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렉섬한테 졌던 거 생각하면 선제골 넣고 이제 역전패를 당했는데 뭐 그렇다고 코번트리가 뭐 이 흐름이 깨질 것 같진 않고 비기는 그림이 가장 좋지 않을까. 배당은 코번트리로 빠지는데 전 무승부 봅니다. 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완지하고 입스위치 가도록 할게요. 아, 이거 하다 보면 7시 넘어버리겠는데? 7시 반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조합을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경기 결과를 너무 이제 보느라고 낮 경기 아예 오픈을 했었잖아요.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저 조합은 후원을 받고 따로 보낸 게 아니고 라이브에서만 공개를 해서 이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조금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다. 자, 스완지 입스위치 상대 전적은 좀 애매해서 넘어가고 최근에 스완지의 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점은 같은데 득점 차이가 입스위치가 좋고 입스위치는 홈에서 성적이 좋은데 원정이 성적이 상당히 안 좋네요. 그리고 뭐 주전기포도 부상 중이고 공격의 부상도 있고 근데 스완지는 성적이 좋지 않죠. 최근에 실점도 꾸준하고 그래서 이런 경기가 가장 난해합니다. 오버도 애매해, 언더도 애매하고 오히려 입스위치는 최근에 뭐 연패를 당하긴 했었지만 그것 빼고는 사실 뭐 퀸즈 원정도 4대1로 대승을 거뒀어가지고 흐름은 당연히 입스위치가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홈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패스를 합니다. 원정 배당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입스위치가 1.9 정도면. 근데 아까 홈에 비해 원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스완지도 홈에서 뭐 반등을 노릴 수도 있어서 이런 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대 옥스퍼드 가도록 할게요. 자, 브로미치도 순위가 높은 편이 아니죠. 지금 보면은 그 15위. 뭐 상승은 1승 1무로 최근에 뭐 경기로 치면 1승이기 때문에 옥스퍼드 상대로는 좋긴 한데 자, 옥스퍼드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뭐 승점도 좀 밀리고 하지만 득실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득점은 옥스퍼드가 더 좋거든요. 실점이 더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브로미치는 어쨌든 홈에서 잘 안 지고 올해 원정 패가 더 많기 때문에 홈이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원정 4연패 중입니다. 그중 2경기가 득점이 없고 딱 하나 걸리는 건 웨스트 브로미치가 지금 3경기 연속 득점이 없거든요. 예전에도 득점이 없어서 이제 문제였는데 괜히 이제 순위 낮은 옥스퍼드보다 득점이 높지 않은 이유가 있죠. 결국 본인들이 이기려면 2골 넣든 최소 1골이라도 넣어야 되는데 무득점 경기도 은근히 좀 있고 그래서 옥스퍼드는 지난번 스토크한테 지긴 했지만 가끔씩 다득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홈이든 원정이든 다 가능했던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브로미치의 득점을 생각하면 저 배당을 굳이 건드릴 이유는 없죠. 그렇다고 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배당 대비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홈팀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갑자기 그 브리스톨전이나 이제 뭐 셰필드 왠지 최근 그 전적처럼 다득점 하게 되면은 브로미치가 결국 2골 못 넣으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배당 대비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 렉섬 오늘 공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구독자 게시판. 오늘 낮 경기는 뭐 유튜브도 그런데 구독자 게시판에도 올리진 않았어요. 라이브에서만 공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공지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해축은 구독자 게시판에 바로 올라가니까 뭐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구독을 활용한 지 좀 지났기 때문에 뭐 조합도 하나 섞을까 좀 생각 중이긴 해요. 그게 뭐 고배당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구독 게시판만 보시는 분들은 희소식이 될 수도 있다. 렉섬 찰튼 가도록 할게요. 자, 렉섬 같은 경우에는 찰튼보다는 이제 순위가 좀 낮죠. 그리고 둘이 상대 전적도 많지 않은데 일단 렉섬이 1승 1무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번트리를 잡았던 렉섬이에요. 그 진 적이 없던 코번트리. 근데 그거 한 경기 잡았다고 해서 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렉섬이 홈에서도 잘 안 지기도 했고, 최근에 뭐 리그컵 제외하면은 사실 4경기 지금 2승 2무입니다. 홈원정 포함해도 2승 2무고,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좋은데, 찰튼도 얘네도 이제 홈에서 워낙 성적이 좋고, 원정은 좋진 않지만 최근에 원정 2경기 입스위치 헐시티도 1승 1무기 때문에 흐름은 얘네가 더 좋긴 해요. 3승 2무로. 해서 둘 다 비슷하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찰튼이 실점이 좀 더 적기 때문에 득실도 좀 더 좋고, 렉섬은 그래도 득점은 더 많고, 그리고 둘 다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라 이런 거는 묻짚고 넘어가면 된다. 해서 이렇게 카트를 담았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건 에버튼부터죠. 앞에는 이제 뭐 빨리 마감되는 경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지금부터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에버튼하고 풀럼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순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풀럼 상대로 좀 약하긴 해요. 2무 3패. 최근 2경기 연속 비기고 있는데, 자, 일단 에버튼의 상황을 보면 승점이 1점 차입니다. 사실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는데, 풀럼이 원정이 안 좋습니다. 1무 4패. 둘 다 결장이 크게 없지만, 에버튼은 지난번 썬더랜드전 선제골도 넣었고, 최근 뭐 2경기 득점이 없이 무너지긴 했는데 홈인점. 그리고 풀럼은 지난번 울버햄튼을 3대0으로 잡았죠. 다만 원정을 봤을 때는 성적이 좋진 않다. 근데 득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브라이튼전도 비기고 에스턴 본머스전도 득점을 했고, 특히 최근 울버햄튼 3대0, 물론 퇴장이 있고 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에버튼 승무로 보되 여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승무패로, 승부식으로는 갈 건 아닙니다. 승무패로 접근해야지. 그래서 승무패 2월 된 경기. 오늘 승무패가 10시 마감이구나.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11시로 알고 늦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지로나도 승무 봤기 때문에 에버튼도 승무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승무패 가능성은 다 있죠, 둘 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웨스트햄 번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순위 차이는 별로 없네. 일단 결장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승점은 이제 번니가 살짝 앞서 있는데 득실 차이도 조금 더 좋고 번니가. 자, 펠크루그가 부상인 거 말고 공격엔 이제 파케타나 보에는 거의 풀로 뛴 것 같더라고요. 경기수 지금 10경기니까. 그리고 번니도 딱히 결장이 크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번니가 지난번 울버햄튼전 다득점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스날한테는 결국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다만 그 전에 맨시티나 맨유전도 골을 넣었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최근 폼으로 봐서는 뭐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지난번 역전승한 게 좀 큽니다. 뉴캐슬을 잡으면서 연패도 끊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번니의 원정을 생각한다면 웨스트햄도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득점을 했고 공격 쪽이 좀 살아난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웨스트햄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웨스트햄 승부 볼게요, 요거는. 음, 여기까지만 하고 글쎄요, 저는 승무패로만 접근을 하지 승부식으로는 굳이 갈 경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금 애매해요. 번니도 원정 득점이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오버가 날 수도 있고. 세비야 오사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비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좋은데 최근에는 오사수나랑 좀 두 번 연속 비기면서 살짝 조금 밀리는 느낌. 한번 졌기 때문에. 자, 지난번 AT 원정 무득점으로 졌죠. 그러면서 이제 리그 3연패입니다. 바르샤 이길 때까지만 해도 이제 홈에서 첫 승하면서 좋았는데 뭔가 최근에는 원정 성적도 안 좋고 뭔가 조금 안 좋아진 느낌이에요. 세비야는. 상대하는 이제 오사수나보다는 득점도 훨씬 더 좋긴 한데 결국 실점이 좀 많은 편이고. 자, 오사수나는 홈에서 진짜 못합니다. 1무 5패. 근데 로메로랑 이제 산체스의 부상으로 그리고 미드필더 부상도 있고. 근데 이제 세비야가 아까 부상이 뭐 공격에도 있고 했다고는 하지만 오사수나가 더 큰 일입니다. 미드필더랑 수비 부상도 있는데 제일 큰 부상은 안테 부디미르의 이제 종아리 부상. 팀의 4골. 거의 풀경기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못 나온다. 항상 얘기하죠. 오사수나는 이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 좀 갈릴 수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리그 3경기, 특히 지난번 오비의 도전은 무득점이었고 그 전에도 원정에서 득점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비야 쪽 봐야죠. 근데 세비야도 요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면 3연패. 세비야 승무 보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승무패는 웨스트햄 세비야가 50%를 살짝씩 넘었는데 뭐 득점이 없을 뿐이지 뭐 결국 오사수나도 한 골차 승부가 은근히 많았어가지고 뭐 득점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세비야가 결국 골을 못 넣을 경우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서 승무 보고 넘어가겠다. 결론은. 자, 엑셀시오로 하고 헤라클레스. 자, 에레디비시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이제 막 상위권 팀 빼고는 사실 뭐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데 최근에 이제 홈에서 연승 중이고. 자, 엑셀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헤라클레스보다 승점이 4점 높은데 득점은 밀립니다. 다만 이제 헤라클레스가 최다 실점 팀이라 득실은 결국 앞선다. 그리고 홈이라는 점. 왜냐면 헤라클레스는 6전 전패이기 때문에 원정 득점도 저조하고. 그래서 지난번 텔스타 원정도 비겼고 홈에서 포르티나도 이제 FC타를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헤라클레스가 원래 이제 전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리그컵을 원정에서 브레다를 4대1로 잡고 즈볼로 상대로 너무 많은 득점을 했어요. 8대2. 상대방 퇴장이 있긴 했는데 이런 하위권 팀이 이런 다득점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죠. 특히 뭐 3대2, 4대2, 뭐 5대2도 아니고 8대2는 좀 빡세다. 그래서 배당 대비 좀 별로인 느낌이 듭니다. 오버 가자니 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언더가 좀 있고 해서 헤라클레스는 대부분 오버예요. 근데 그 오버를 상대방들이 해줬죠. 근데 최근에 본인들이 골 많이 넣어서 오버도 해줬으니까 이런 경기 패스하는 게 낫습니다. 굳이 갈 이유는 없다. 경기들 많잖아요. 자, 마르세유 경기 가겠습니다. 자, 마르세유 브레스트.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한 7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40분 넘게 했는데
이거 챔피언십을 보고 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 예. 자, 마르세유 브레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챔스에서 지면서 이 마르세유가 지금 홈에서 이제 오랜만에 진 거죠. 아마 처음 진 걸로 아는데, 자, 그래도 여전히 리그에서는 무패입니다. 그리고 브레스트가 최근에 득점이 3경기 연속 없기 때문에 뭐 원정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홈에서만 마르세유 봐야 된다. 왜냐면 득점 차이가 10골 이상 나고 홈 무패. 물론 지난번 퇴장이 있었습니다만 비중이 좀 낮아요, 수비 쪽에. 그리고 물론 브레스트도 이제 공격의 결장이 한 명 있긴 합니다만은 요새 득점이 워낙 없다 보니 물론 다득점할 때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승. 마행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뭐 마르세유도 앙제랑 비겼을 때 선제골 내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해서 브레스트도 갑자기 뭐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로리앙이나 앙제처럼 그때 예전처럼 해서 일반 승만 보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벤 토리노. 자, 유벤이 6위입니다. 6위. 생각보다 순위가 높진 않고 상성은 토리노를 압도합니다. 단 한 번도 진 적은 없어요. 14승 3무로. 그래서 상성 압도. 아까 뭐 마르세유도 홈에서 최근 브레스트한테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성들이 뭐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유벤 토리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득실도 앞서고 다 좋은데 일단 유벤이 홈에 무패긴 합니다. 2번 비기긴 했지만. 그리고 토리노는 지금 원정 성적이 홈보다는 안 좋은데 결장이 크게 없는 게 그나마 좋지 않나. 유벤은 수비 쪽에 이제 최근 부상은 한 명 정도. 근데 지난번 스포르팅전을 비기긴 했지만 홈이었고 유벤도 어쨌든 홈 무패잖아요. 그리고 최근 이제 오랜만에 우디네세 상대로 이기면서 9경기 만에 승리했는데 크레모네까지 좀 운이 따라줬죠. 한 골차 승리. 그래서 연승 중입니다. 3경기 무패고.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건 토리노의 이제 그 무패 흐름. 라치오 원정 3대3. 나폴리도 홈에서 잡고 최근 피사랑 2대2 비기고 볼로냐 원정도 비겼던 토리노기 때문에 토리노 또 로마 원정도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강팀 상대로는 인테르한테밖에 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벤이 홈이고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유벤도 그동안 전적들이 있죠. 뭐 챔스도 갔다 오긴 했는데 뭐 인테르도 4대3 겨우 이기고 아탈 비기고. 근데 홈에서는 뭐 강팀 비긴 거 외에는 뭐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우디네스도 3대1로 이기고 원정에서 코모한테 진 게 너무 커서 그렇게 느낀 거지. 이 정도면 유벤 승부 봐도 될 것 같아요. 홈이라서. 왜냐면 토리노는 로마를 잡기도 했고 했지만 원정에서 그 변수가 나온 건 그거 하나입니다. 나폴리 잡은 건 홈이고 라치오는 그때 살짝 불안했었고 유벤 승부를 볼게요. 다만 배당 대비 갈만하냐를 좀 생각해 보겠다. 이것도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어서. 자, 썬더랜드 아스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스널이 워낙 잘하는데 썬더랜드도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요. 지금 4위. 맨시티 리버풀 다음입니다. 리버풀하고는 승점이 같고 당연히 득실도 아스널이 좋죠. 근데 홈에서 이제 무패다 보니 썬더랜드가 그게 조금 걸린다. 그리고 지금 아스날이 이제 마르티넬리도 부상 의심되고 요케레스도 그때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나왔었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확률이 높은데 생각보다 썬더랜드가 순위가 높다.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 지금 너무 잘한다. 첫 경기 웨스트햄 잡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니 최근 첼시 원정도 잡고 물론 에버튼한테는 겨우 비기긴 했죠. 0대1로 치다가. 해서 무패긴 하지만 챔스 원정까지 갔다 온 아스날이지만 아스날이 지금 무실점을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챔스랑 리그컵, 리그 포함해서 8경기 연속. 즉 한 17골 넣을 동안 단 한 번도 실점을 안 했어요. 8경기. 그래서 이거 보면은 뭐 마엔으로 이겼던 적도 많고 해서 물론 대부분 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스널 승 봐야 된다. 다만 그게 중요하죠. 승무패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네요. 이러면 아스널이 유리하긴 한데 최근 챔스 원정도 갔다 왔고 썬더랜드가 어찌어찌 물론 강팀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나마 해봤자 뭐 에스턴이나 그 정도인데 그래도 무 가능성은 열어놔야죠. 첼시가 홈에서 졌던 것처럼 아스날이 뭐 원정에서 비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스날 승무 보고 승부식은 배당이 너무 낮아서 건너뛸게요. 승무패 포함된 경기는 웬만하면은 뭐 배당이 높거나 진짜 좋지 않는 이상은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 AT 요기하고 있습니다. AT 대 레반테. 자, AT는 지난번 위니용전 뭐 3득점 하기도 했지만 원정 홈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만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도 베티스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결국 리그에서는 에스파뇰전 이후에 아마 무패일 겁니다. AT는. 그렇지만 승점이 22점으로 4위다. 무가 좀 있어서. 레반테는 홈보다 원정이 성적이 더 좋긴 한데 AT가 뭐 결장도 크게 없고 오히려 레반테 퇴장이 한 명 있죠. 지난번 미드필더 셀타비고전. 그래서 최근에 뭐 레반테도 홈에서 잘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초반에 엘체 엘라베스한테도 졌고 AT가 너무 잘해요. 챔스 갔다 와도 홈이고. 그래서 AT 승 봅니다. 승에 저는 마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것도 최근 레반테가 원정 5경기 무패거든요. 3승 2무. 그래서 오히려 마인보다는 뭐 언어보 쪽이 좋을 수 있는데 3.5를 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세비야 3대0, 그 전에 레알 5대2, 라요 3대2 이런 거 보면은 조심스럽게 언어보는 좀 애매하더라도 마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홈이라서. 그래서 AT 승에 마인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혹시 뭐 마이크 꺼지거나 그러진 않았죠? 중간중간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앵글하고 켈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건너뛰거나 승부 보는 게 많아서 조금 시간이 조금 7시 반을 예상했는데 좀 더 단축될 수 있다. 자, 맨앵글라 최근에 장크트 원정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다만 이제 리그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이게 첫 승 아닌가 얘네? 잠깐만요. 첫 승이었네. 그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쾰른이 성적이 좋거든요. 원정 성적도 나름 나쁘지 않고 특히 지난번 4대1로 뭐 상대방 퇴장이 있긴 했지만 뭐 대승도 거뒀고. 근데 맨앵글라가 어쨌든 지난번 첫 승을 하기도 했고 얘네가 막 뭐 챔스나 뭐 그런 거 갈 뭐 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리그하고 리그컵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쾰른하고 일정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최근 뭐 상대 전적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맨앤이 조금 더 좋긴 해요. 최근 전적도 그렇고. 그래서 홈인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맨앵글라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쾰른이 도르트문트도 비길 뻔했었기 때문에 사실 미넨전 빼면은 컵 대회 쾰른도 쉽게 지는 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다득점을 해주면 좋지만 맨앵글라가 득점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옌스는 그때 퇴장으로 못 나오는 것 같고 쾰른은 얀틸만 공격에 최근 부상, 수비 쪽에 부상 한 명 빼고는 없어서 무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폴랜담 브레다 가도록 할게요. 좀 더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도 얼마 차이 없고
그리고 득실도 같고, 폴랜담은 최근에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한데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한 것 같고, 근데 브레다도 보면 고헤드 잡고 원정도 쉽게 앉아서 이런 건 그냥 무 찍고 넘어가죠. 폴랜담 브레다는 그냥 무 보거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에서 3연승까지는 좀 빡셀 것 같아. 예. 물론 잘하긴 해요. 아약스랑 알크마르랑도 비기고 한데 2부에서 올라온 팀치고는 상당히 잘하는데, 브레다도 최근 원정에서 쉽게 잘 안 집니다. 아약스도 한 골 차였고 헤이렌베인하고 3대3으로 비기고 그랬어서 무 찍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르아브르하고 낭트. 자, 리그왕도 보면은 결장 부분은 넘어갈게요. 브레다가 수비 쪽에 경구 누적이 한 명 더 있긴 합니다만은 넘어가고. 자, 르아브르 낭트 승점 차 크게 안 나고 득실 차도 크게 안 납니다. 아직은 뭐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르아브르가 결장이 아예 없어요. 근데 낭트는 주전키퍼가 이제 부상 중이고, 뭐 최근 부상은 아니지만 뭐 미드필더나 공격에 부상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르아브르가 낫다. 그리고 최근에 폼도 르아브르가 좋죠. 뭐 브레스트, 오세르, 툴루즈 상대로 3경기 연속 무실점. 지더라도 뭐 2골씩 넣은 경기들도 있고, 특히 홈에서는 니스도 잡고 스타드렌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낭트도 물론 중간에 이제 다득점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로는 원정 3경기 무패긴 한데, 지난번 메스전 뭐 무득점도 있고, 르아브르가 그래도 실점이 훨씬 더 적어서 르아브르 승무로 보는 게 맞다. 다만 배당이 좀 아쉽긴 해요. 1.8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낭트가 예전에 그 툴루즈나 아니면 파리 FC 같은 경우처럼 원정에서 다득점을 했을 경우 르아브르의 배당 대비는 좀 애매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무승부를 아마 좀 염두에 두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대비 별로라서. 오히려 이런 건 무로 노리면 더 좋을 수 있으니. 승무 보지만 5대5 정도 보겠습니다. 자, 포르티나 시타르트, 그 F시타르죠. 그리고 헤이렌베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승점이 1점 차밖에 차이가 안 나고, 득실은 당연히 헤이렌베인이 좋긴 한데 이 F시타르가 홈 성적이 좋거든요. 원정이 안 좋지. 결장도 거의 없고, 뭐 물론 헤이렌베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F시타르가 최근에 성적이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전에 뭐 4경기 연속 무패도 했었는데 최근 흐로닝한테 치고 PSV전도 결국 5실점을 해가지고, 그에 반면에 헤이렌베인은 리그 초반에는 못 이겼었는데 최근 흐름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7경기 무패죠. 4승 3무. 그리고 그 헤이렌베인이 홈에서 네이면을 이긴 시점부터 9월 거의 말쯤부터니까 위트 원정도 비기고 텔스타 원정 이기고 그 컵대회 펜로도 잡고 지난번 또 아약스 원정까지 비겨가지고 흐름은 헤이렌베인입니다. 원정의 무패 흐름이 지금 4경기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배를 받은 것 같은데, 포르티나도 무시할 건 아닌 게 홈입니다. 홈. 헤이렌베인도 실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텔스타, 뭐 지난 아약스, 브레다 리그만 한정해서 보면은 얘네도 뭐 실점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무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 뭐 헤이렌베인이 최근 무패라고 해서 승을 가기에는 포르티나도 홈 성적이 좋고 그 텔스타 이긴 것만큼 이긴 게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볼게요. 오늘은 무도 좀 보이면은 좀 노려보도록 할게요. 상승은 오히려 포르티나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살짝 지금 렉이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겨우겨우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끊어진다 그러면 뒤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다시 키고 하려면 이거 좀 빡세서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추천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 포르티나까지 했죠. 이제 파르마부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더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마 AC 밀란. 다 AC 밀란이 당연히 좋죠. 성적도 더 좋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파르마가 볼로냐한테 3실점을 했습니다. 퇴장도 있었고. 그 전에 보면은 홈에서 아탈도 비기고, 그리고 뭐 지더라도 쉽게 안 졌었는데 결국엔 5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그 중에 3경기가 무득점이고. 그리고 AC 밀란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크레모네전 이후에 무패를 달리고 있다 보니 지금 거의 한 10경기인가? 지금 보니까 다 합쳐서 7승 3무, 컵대회 포함. 얘네는 성적이 지난번 안 좋았기 때문에 챔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리그에 집중하면 되고, 피사전 비긴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유벤이나 아탈 원정도 비겼고 로마도 잡았기 때문에 파르마이긴 하지만 좀 빡세다 느낌이. 득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파르마가 득점이 지금 최하입니다. 5득점. 그리고 AC 밀란 원정 무패 중. 그리고 지난번 퇴장도 있었고 파르마는. 물론 이제 원정이라는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메네즈하고 라비오 말고는 결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원정이라도 AC 밀란 승 봐야 된다. 무승부도 아예 배제를 할게요. 최근에 파르마의 그 득점력 때문에.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첼시하고 울버햄튼 가도록 할게요. 자, 첼시 울버햄튼. 당연히 첼시가 좋죠. 울버햄튼 꼴찌고 살짝 기대를 했었던 그게 좀 아쉽다. 왜냐면 뭐 물론 원정도 잡고 하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 나름 좀 선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밀리는 정도예요. 최근에 아주 크게 밀리지 않고. 근데 이게 지금 리그 꼴찌기도 한데 아직 EPL에서 유일하게 1승이 없습니다. 2무 8패. 득점도 너무 안 좋고 실점도 최다 실점이에요. 22골. 거기다 물론 첼시가 원정에 비해 홈이 안 좋긴 하지만 울버햄튼은 원정이 더 안 좋죠. 1무 4패. 그리고 지금 뭐 결장자가 몇 명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 페드로 네투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반반이긴 합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지난번 수비 퇴장, 그리고 메도어티랑 고메즈의 이제 부상 말고는 없긴 한데 예전만큼 그 느낌이 안 나요. 울버햄튼 최근에 첼시전도 좀 선방을 하긴 했죠. 리그컵. 근데 결국 3대4로 졌고, 번리전도 따라 붙었다가 지고, 썬더랜드 2실점, 풀럼전도 나름 좀 변수 날 거 기대해봤지만 퇴장과 함께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래서 최근에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토트넘 비겼던 경기라든가 홈에서 브라이튼전 선제골로 넣어서 뭐 비겼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첼시가 아무리 카라바오 원정을 갔다 왔지만 최근 토트넘도 이기고, 뭐 물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난 썬더랜드한테 졌던 것처럼. 근데 썬더랜드는 지금 순위가 말해주잖아요. 4위. 근데 울버햄튼은 꼴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근데 브라이튼전도 사실 퇴장 이후에 3실점 한 거라서 사실 첼시가 원정 갔다 온 거 빼면은 나쁠 게 없다. 그래서 첼시 승부 쪽 봅니다. 근데 이게 또 승무패에는 포함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첼시 승 정도는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당연히 무난한 첼시 승을 봤지만 울버햄튼이 첫 승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배당 대비는 사실 1.5 이하가 뭐 완벽하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 한번 당했었잖아요. 썬더랜드한테. 그 정도 느낌은 아닌데
최근에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 어쨌든 잘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걸린다. 일단 승을 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마엔을 쉽게 못 보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에스파뇰하고 비아레알 가도록 할게요. 자, 둘 다 순위가 높습니다. 일단 에스파뇰이 홈에서 비아레알한테는 최근에 밀리긴 하는데, 자, 일단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한테 득점이 당연히 밀리죠. 다만 이제 홈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4승 1무 1패. 비아레알은 이제 홈보다는 원정이 좀 아쉬우니까. 뭐 임대 계약으로 몇 명, 한 2명 정도 빠지는 것 같고, 하비푸아도의 부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비아레알도 거의 결장이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파포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빡셀 수가 있다. 에스파뇰은 이제 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홈에서 아주 극강으로 그 정도까지 좋다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에스파뇰도. 근데 비아레알이 최근에 득점도 좀 꾸준하고 해서 발렌시아 원정도 2대0으로 이겼고, 뭐 원정 갔다 온 거 감안해서 하면은 지난번 라요전도 대승을 거둬가지고 이게 뭔가 무승부를 가야 되냐. 승무패에서는 일단은 50%가 안 넘긴 하거든요. 무 가능성이 좀 높긴 해요. 에스파뇰 홈이라. 상성이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 갔다 온 게 일정이 좀 짧기 때문에 타이트해서 무승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10경기를 다 채웠기 때문에 에스파뇰하고, 자, 즈볼로하고 스파르타. 소리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즈볼로 스파르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순위가 훨씬 더 좋죠. 최근에 알크마르한테 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컵대회 포함 4경기 3승 1무였고, 근데 즈볼로도 지난번 헤라클레스한테 너무 대패를 해서 그렇지 나름 뭐 홈에서 네이메언하고 비기고 뭐 홈에서 트벤테도 잡고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이런 경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갑자기 지난번 너무 큰 실점을 해가지고 뭐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득점은 비슷한데 실점이 좀 더 많고, 오히려 스파르타가 원정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결장도 거의 없는 스파르타이기 때문에 스파르타에 조금 더 야구세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홈이라, 물론 홈에서 무득점으로 졌던 경기들이 한 내리 3경기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득점력 보면은 골을 넣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건 스파르타 승무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하고 모나코하고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한 15분까지 좀 마무리 해볼게요. 미축은 좀 빨리 하고 해서 빠르면 조합은 8시, 늦어도 8시 반까지 마무리해서 보내드리고, 오늘 10시 마감이기 때문에 승무패가 전 다 보내고 나서 구매도 다 하고 나서 승무패를 마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감사드립니다. 자, 모나코 랑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뭐 랑스도 순위가 높기 때문에 반반이라 보여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승점도 2점 차고. 근데 득실이 이제 실점이 랑스가 적긴 한데 득점이 모나코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나코의 홈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둘 다 생각보다 큰 부상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랑스는 이제 워낙 홈에서 지금 연승 중인데 한 번 제동이 걸렸죠. 이제 메스한테 0대2로 지면서. 근데 그거 빼면은 사실 최근엔 깔 게 없긴 합니다. 그리고 모나코는 다 좋긴 한데 보데글림 원정도 갔다 왔고,
최근 홈에서 파리 FC한테 진 게 좀 크다. 그전에도 사실 불안불안했거든요. 니스한테도 지다가 비기고 맨시티도 지다가 비기고 또 홈에서 메스를 잡긴 했지만 2실점 했고 그전에 스트라스도 르아브르도 결국 실점이 꾸준하고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불안했던 건데 지난번엔 득점도 못했어요. 파리 FC전은. 그래서 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요거는 근데 살짝 고민되는 게 오히려 최근 20년도 이후 전적 보면 랑스가 더 좋긴 하거든요. 묻지거나 넘어갑시다. 요거는 모나코는 좋아 보이는 무승부는 아닙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미축이 남았죠. 미축도 하는 김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하고 시애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미네소타 승부차기로 이겼고 지난 시애틀 원정 졌기 때문에 다시 미네소타 홈입니다. 근데 지난번 비겼다 했죠. 그래서 시애틀이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아요. 그 리그 막판부터 지금 몇 경기야 이거요. 뭐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장 부분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뭐 둘 다 큰 결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묻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미축은 좀 특이한 게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0분 기준에 무승부는 있죠. 근데 결국 승패를 가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승부차기로 해서 어찌됐든 90분 비겼다고 해서 1차전 비겼네 뭐 1무 이게 아니고 승부가 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경기 비겼지만 승부차기 끝에 이긴 거고 그래서 뭐야 지난번 비기고 졌으니까 당연히 시애틀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겠지만 1대1입니다. 90분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냥 무승부 보고 넘어갑시다. 이 경기. 오히려 흐름은 시애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하고 콜럼버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일 경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인터 마이애미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신시내티하고 콜럼버스. 뭐 아까는 이제 그걸 보진 못했긴 했거든요. 미네소타하고 시애틀의 이제 상성. 근데 뭐 거의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자, 신시내티도 오히려 콜럼버스가 뭐 큰 차이는 없네. 이것도 반반인데. 자, 일단 신시내티의 지난 성적을 보면은 콜럼버스를 한 골 차로 이겨서 이제 1승을 했지만 원정에서는 4실점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홈에선 나름 그래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도 원정에서 막 승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게 점수차로 많이 졌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2선승 하는 팀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 4대0으로 졌다고는 하지만 제일 큰 거는 그거죠. 퇴장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공격에 일본인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하긴 했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 결국엔 오늘 또 비기면 뭐 승부차이 끝에 올라가겠죠. 근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또 단판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유럽하고는 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리고 퇴장 때문에 그 이후에 3골을 먹은 게 좀 크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신시내티 홈인데 신시내티 승부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지난 홈에서도 1대0으로 밖에 못 이겼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아마 적중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때 홈승에 그 시애틀 미네소타 무해서 적중했던 걸로 압니다. 미네소타 시애틀. 자, 그때 이제 1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반반이었고 슈팅은 한 2배 차이 났거든요. 근소하게 뭐 우세를 보는데 승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 이제 내일 마감되는 거긴 하지만 오늘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하고 내슈빌. 마지막으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난번에 이제 결국 졌거든요. 내슈빌 원정을. 그래서 인터 마이애미가 일단 내슈빌 상대로 최근 4연승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압도적으로 좋긴 한데 한 경기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뭐 미축 MLS 쪽에서는 LAFC하고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인터 마이애미 올라가는 게 가장 재밌긴 하죠. 근데 쉽지 않은 팀들이 있어요. LAFC도 밴쿠버를 단판으로 이제 원정 가서 이겨야 되고, 인터 마이애미도 결국에는 지금 내슈빌한테 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물론 홈으로 왔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 최근에 3대1로 이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뭐 메시의 결장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이제 수아레즈가 출전 정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그래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뭐 인터 마이애미가 수비가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슈빌은 뭐 샘 서리지하고 이제 무크타르, 이 두 선수가 이제 골을 다 넣고 있어서, 지난번에 인터 마이애미전도 저희가 이제 인터 마이애미 승, 마엔, 오버를 다 적중을 했던 이유가 이 운이 따라줬죠. 어떤 운이 따라줬냐면 원래 2대0으로 끝나는 경기였어요. 리오넬 메시가 상대 이제 뭐 실수로 인한 거였나, 아무튼 추가골 넣고 3.5 오버였는데, 이 상대방 그 누구지? 그 아까 얘기한 샘서리진가? 골대 맞춘 거를 끝나나 싶었는데 그 프리킥 얻어서 이제 그 팀 내 그 두 번째 득점자인 그 무크타르, 걔가 이제 프리킥 넣으면서 극적으로 오버됐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또 내슈빌 입장에서도 해볼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왜냐면 뭐 그래도 아예 슈팅을 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인터 마이애미 승 봐요. 어노버는 저번에 겨우 3.5 오버를 넘었기 때문에 어노버는 패스하고 인터 마이애미 승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한 골차 승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잘 골라가야겠다. 뭐 종합적으로 하기에는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오늘은 무승부 보는 것도 있고 승무 보는 것도 많고, 챔피언십은 오늘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갈만한 게 많이 없다. 그래서 나머지 리그에서 골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대로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리고, 뭐 후원이나 질문 관련한 거 있으시면 숲 이쪽으로 쪽지를 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내일은 늦게 못합니다. 저녁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낮 경기를 갔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내일 낮 경기는 미리 보고 올게요. 보고 와서 해축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분석 결과를 전체 오늘처럼 보여드리고 뭐 조합도 방송에서 공개를 하든. 그래서 그거는 다시 보기를 안 남기고 이제 해축을 이어서 바로 하는 상황으로 할게요. 내일은 아마 좀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진짜 좀 일찍 11시 12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2, 3시쯤엔 올 거니까 그 점 일단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조합을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승무패도 2월 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구독자 게시판에는 바로 분석 결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뭐 빠르면 오전 중으로, 늦어도 2, 3시 안으로는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